콘텐츠가 지금 항상 1.5배속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좀 빠르다라고 저희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1.25로 지금 좀 낮춰봤어요. 근데 이것도 빠르신 분들은 한 0.75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를 배속을 하는 이유는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뭐 소위 말해서 지식을 알려주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배속을 해서 보면은 덜 지루하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그 딱 컨텐츠를 열어봤을 때 시간이 막 10분 이상 가면은 심리적 부담이 있잖아요. 어찌 보면은 컨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 부담의 그 허들을 좀 낮추고자 하는 소위 뭐 꼼수 아닌 꼼수도 있었는데 우선은 이번에는 1.25로 좀 낮춰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볼 내용은요. 원래 제가 그간에는 링크드인 컨텐츠로 이제 그 화두를 던졌었는데 좀 다른 걸로 해볼까 해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지식 커뮤니케이션이다.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문성후 대표님이라는 분께서 유튜브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참고로 그 문성후 대표님의 그 강의 영상은 제 밑에다가 게시판에 적어 놓을 테니까 밑에 더보기란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, 이거,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, 제가 이번에 사담인데, 핸드폰을 S23 울트라로 바꿨어요. 그간에는 제가 보그폰을 써가지고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한번 진짜 큰맘 먹고 바꿨습니다. 유튜브를 위해. 그래서 잘 되길 바라면서. 어쨌든,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, 습관에서는 A, B, C, D가 있대요. A는 attitude, 뭐, 우리 태도라고 하죠. 이제 회사에서. 근데 그거는 면접 볼 때 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요. 이 behavior, 행동이겠죠. 이거는 입사 초기에 저 친구의 행동이 어떻다더라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대요.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커스텀이라 해서 습관, 뭐 문화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이걸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면 습관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대요. 왜냐면 이 커스텀, 개인의 습관이 destiny,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저는 뭐 이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끼워 넣으신 게 없잖아 있지 않을까. 이 ABCD에 맞추시려고 그런 게 살짝 보였는데, 전반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, 저 역시 아직까지 당연히 성공의 정말 이 발끝조차 가지 못했는데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이제 습관의 주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몇 가지 습관, 즉 루틴이 있어요. 저 하루 만에. 매일매일까지는 아니고요. 최소한 일주일에 4번 정도는 하려고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. 첫 번째가 바로 운동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운동을 한 지는 10년이 넘었어요. 꼭 뭐 헬스장을 가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고 저는 거의 홈트 위주로 했었죠.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침에 못하면 뭐 저녁에라도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영어. 이거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오늘 컨텐츠가 약간 저의 이야기가 많이 담길 것 같은데, 어쨌든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의 동기부여가 있었어요. 그래서 회사에서 외국 이제 그 파트너랑 일을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, 그때 외국어를 배워야겠다라는 게 되게 막연했었는데, 그간은 좀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거의 1년째 현재 제가 외국어 공부, 영어를 이제 거의 매일같이 그리고 하고 있고요. 매일 뭔가를 한다는 게요. 조금이지라도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. 그리고 그거를 루틴화, 습관화 시키는 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각보다 마음의 부담을 조금 안고 있어야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그게 루틴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루틴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가기 싫어 죽겠네라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. 네, 생각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제가 성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 꾸준히 하면 달라지겠죠. 그래서 제 영어 실력이 막 일취월장 절대 아니에요.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나아졌더라. 그리고 뭐 운동도 조금 더 유연해졌겠죠. 10년간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거는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유연해졌을 것 같고요. 제가 그 경제 팟캐스트를
2년 전부터 해서 1년 반을 운영했다가 이제 관두게 됐는데 그때도 매일같이 경제 기사를 봤었거든요. 근데 그게 하루하루 쌓이니까 1년 반이 넘으니까 정말 엄청난 제 경제 지식이 되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꾸준히 하는 거 이게 나의 삶을 바꾸기는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. 물론 그게 한 번에 진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만큼은 솔직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축축축축 쌓아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것도 그거의 일환이기도 하고요. 나 자신이 중요하다. 그러니 우선은 좋은 커뮤니케이션, 좋은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나에게 우선 좋은 습관을 기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.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나를 대하는 습관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시네요.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일단은 이분께서는 한정을 지으셨어요.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풀리면은 그 문제를 오롯이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라고 해요. 일반적인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기는 하죠. 문제가 생겼고, 뭔가 내가 거기에 구성원으로, 그 역할을 했을 때 잘 안 되면, 혹시나 그게 나 때문인가?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하기는 하죠. 근데 저는 솔직히 일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에요. 왜냐면, 어쩌면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, 저는 그래도 뭔가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하잖아요. 뭐 월급쟁이가 괜히 월급쟁인가요? 돈 받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내가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의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건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됐을 때는 저는 제 탓을 하지 않아요. 물론 제 역량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회를 만들지 않으려고는 해요. 그치만 뭐 공부를 새로 안 하고 계속 그런 식이 되풀이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기는 하겠죠. 그치만 저는 제 정신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약간 과한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굳이 제 탓을 하지는 않고 그냥 운이 없었다. 이기는 편이기는 네, 합니다. 근데 간혹 제 탓을 할 때가 많죠. 제 업무 역량의 퍼포먼스를 내 보이기도 전에 저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좀 절하됐을 때 그때는 뭐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외부에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굉장히 별론가? 라는 그런 현타가 굉장히 많이 올 때는 있어요. 이분께서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루 두 해 해서 직장 생활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. 물론 로또가 되면 당장 때려치겠죠. 당장 때려치겠지만 요새 로또는 여러분 보니까 뭐 한 13억? 이렇게밖에 못 받는 것 같던데요.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그거 받아가지고 여러분 때려치지는 못할걸요. 막 1억 천금을 갑자기 나한테 수중에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정말 60 이상까지도 계속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롱런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 탓을 하게 돼서 내 멘탈 관리를 못하게 되면 오랫동안 일을 못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앞서서 내 멘탈부터 잘 관리를 해라. 굉장히 기초적인데 저는 여기에 좀 감동을 받았어요. 내가 너무 나한테 박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또 새삼 느꼈어요. 저는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칭찬을 잘해주는 편인데 그래야 또 그 상대방의 시너지도 올라가잖아요. 자존감이 올라가면서. 근데 정작 저한테는 그게 되게 안 돼요. 되게 안 되고 나 진짜 이거밖에 못하나 내가? 약간 이런 거. 왜 이렇게 오늘은 완벽하지 못하지? 약간의 제가 완벽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뭔가 미묘하게 틀어질 때 저한테 쏟아지는 저의 압박감은 좀 심한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풀으려고 하기는 해도 잘 안 돼요. 성향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노력은 하고 있고 어쨌든 이분께서는 결국에 세상에서 나를 아껴줄 사람은 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. 너무 공감합니다. 물론 저희 남편이 항상 저에게 응원의 말을 보낼 때마다 저는 너무 고마워요. 진짜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힘이 되어 주거든요. 신뢰와 믿음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남편이 됐든 가족이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결국에는 내 자신이 그 지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오롯이 내가 내 스스로를
응원하고 아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. 와, 근데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나요?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. 나 스스로를 아껴주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겉으로는 많이 그러죠. 뭐 이렇게 다들 그러잖아요. 뭐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괜찮다. 오늘은 잘 될 거다. 이제 애써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게 뭔가 근원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적은 그다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 매일같이 이제 수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또 항상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자기 이제 효능감이라고 하죠. 소위 말해서 뭐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, 그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그게 커짐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. 뭐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앞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저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거의 그 열반의 반열에 오르신 분 아닌가요? 그나마 도움이 저한테 그나마 많이 됐던 거는 약간 이런 이제 마음 긍정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책을 좀 많이 읽고 억지로라도 그거를 주입을 시켜서 내가 그 인식을 해서 고쳐나가게끔 하는 것 역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억지로라도 뭔가 해 나가는 게 나를 아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. 이분께서 이야기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좀 챕터를 끊어서 좀 짧게 쳐서 갈게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나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앞서서 나를 좀 아끼자.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나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확고하게 섰을 때만 그럴 때 남이 나에게 어떠한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같이 한번 수련을 해볼까 봐요.